여기를 전체를 덮어요.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죠. 야, 무슨 말이야. 네, 저는 구례에서 감하고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한경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농장의 특징이라면 일단은 좀 풀을 과하게 키운다? 요즘은 이제 친환경 농법이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제초제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대부분 가면 풀은 있는데 풀을 싫어하죠, 농부가.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농작업할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. 근데 저는 저 풀들을 일부러 좀 왕성하게 기르는 편이에요. 왜요?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풀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, 여기 가서 뭘 해야 하지만 얘가 나중에 이렇게 여기를 전체를 덮어요. 죽으면서 덮으면은 여름에 나는 풀이 잘 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수확할 때 이게 도움이 되죠. 얘네 스스로가 자기가 먹을 양분을 생산하고 다시 넣고 생산하고 다시 넣고가 반복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풀이 자라야 돼요. 그렇지 않고 이거를 날마다 베고 없어주면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죠. 베고 나서 비료나 거름을 주고. 풀 자체가 비료자 거름이 될 수 있는데 그 양을 일정 수준 이상을 기르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, 제가 이 농장을 한 2008년도부터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전에 이 나무들은요 막 이렇게 비대해져 있었어. 왜 그러냐면 풀은 하나도 없고 거름은 엄청 많이 넣고 하니까 나무는 그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분을 줬다 안 줬다 그러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게 되죠. 폭식을 하면 저 나무 자체도 비대해지고 자라려고만 해요. 이 나무들이 제가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나무가 점점 얇아지는 거 혹시 아세요? 나무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 풀들 때문에 걸어다니기 힘들 때 딱 걸어다닐 이유가 없어요. 지금 들어가서 할 게 없거든요. 근데 저도 편하고. 이게 지금 감농사는 몇 평 지으시는 거예요? 감농사는 한 10,000평 되고요. 매실은 한 4,000평 정도 돼요. 농사는 지금 지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13년 차 됐네요. 원래 농사 짓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? 뭐 특별하게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잡다한 일들 했죠. 잡다한 일. 그 잠깐 뭐 3, 4개월 일한 것들 다 더하면 한 10가지가 넘을 거예요.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인간은 뭐하지?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지금은 뭐 영화관 관리자, 프로그램 디렉터, 여행 매니저, 체험활동 관리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사람? 뭐 이런 역할도 맡고 있는 거고. 엔잡러이시네요. 근데 맥락은 하나예요. 그럼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농사에 대한 첫 경험은 저는 호주에 있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농사 젓는 게 첫 경험이었어요. 근데 거기 농부들 되게 재밌고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봤던 농부들은 정말 별로였어요. 돈도 못 버는데 날마다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. 호주에서 만났던 농부들의 모습은 정말 좀 달랐었어요. 그래서 농부도 할 만한 거네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, 저희 부모님이 엄청 큰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. 근데 농사를 짓는 것 자체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셔서 내가 저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? 근데 이제 나만 행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먹는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고 나쁘지 않겠는데?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고민대로 지금까지 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. 사실 이 땅 자체가 제 땅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일고신 땅이잖아요. 저는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제 마음에는 들지 않거든요. 훨씬 극단적이에요. 저는. 농사 방법에 대한 마찰이 있으신 거네요? 그쵸?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땅 있잖아요. 이거를 제가 나무를 베버렸어요. 원래 있던 거를요? 원래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의 이건 너무 과하게 많아요. 제 혼자서 감당하기.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을 생산하는 것은 힘만 들 뿐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산하자. 그래서 감은 절반 이상 줄이자. 그리고 매실도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감나무를 베가고 있었는데, 저희 이 감나무를 신고 가꾸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. 야, 무슨 말이야! 그냥 베신 거예요? 허락 없이? 뭐 허락을 받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앞으로 제가 농사 질 건데.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으면 뭔가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가?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다시 매실을 심으셨죠. 그 심었던 매실이 다시 이만큼 자란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작구나. 다시 베실 생각이신가요? 네, 전 베고 싶습니다. 내년에 여기 있는 감나무들의 절반 이상 없어질 거예요. 아버님 알고 계신 사실인가요? 네,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습니다.
저는 이제 이 풀을 기르는 게 이 풀을 이용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원래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. 한국에는 풀을 먹이는 먹고 사는 동물들이 없어요. 풀을 이용을 안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얘가 잡초라고 인식이 되는 거야. 근데 이 풀은 사실 식물들이잖아요.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우리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이만큼을 얘가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거든. 이게 이산화탄소 덩어리야. 탄소 덩어리. 근데 얘네가 나중에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엎어진단 말이죠. 이렇게 죽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풀이 자라고 그 위에 또 엎고 하면은 점점 땅은 검은색 토양으로 변해가면서 그 탄소를 머금고 훨씬 비옥한 땅이 되죠. 그럼 비옥한 땅이 되면 또 식물이 더 잘 자라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은 아마 조금씩 줄어갈 거예요. 근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농사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어떤 식물체를 좀 많이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농사꾼으로서 할 수 있는 지구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닌가? 이런 농사 철학 같은 거는 생겨난 계기가 있으세요? 계기는 따로 없어요. 내가 이 농사를 지면은 나는 한 세대를 농사를 짓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제가 농사 짓는 걸 보고 쟤들도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걸 따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 세대가 아니라 100년, 200년, 300년 혹은 1000년, 2000년 뒤에도 질 수 있는 농사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의 농사 짓는 방법들의 대다수는 사라질 거라고 봤어요. 저 농사법을 지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속할 수 있는 농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본 거죠. 나중에 다른 데 농장 가보시면 아마 풀이 없을 거예요. 네, 풀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봅니다. 이게 많다는 것 정도가 이게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6월달 정도 되면은요 다 누워있어요. 여기 카펫을 깐 것처럼 다 누워 그냥 애들이. 신기하네요. 그러면 저는 할 게 없어요. 풀을 안 베도 돼. 지금 원래 다른 데 가보시면 윙 하고 풀 깎는 소리 들리거든요. 저희 집에서 풀 베는 소리는 수확하기 전에 9월달에 느낄 수 있죠. 아, 수확 전에는 풀을 베는 거예요? 그때는 그걸 베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.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헤어리 배치라고 해가지고 얘 스스로가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얘는 라이그라스 같은 걸 저희가 일부러 홈파에서 심어놨는데 보시면 한 종이 심으신 거예요? 예, 이건 저희가 씨 뿌린 거예요.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. 이렇게 보시면 잡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뿌리고 거기서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. 오셨어요, 아버지? 저희 곧 내려갈 거예요. 네, 그 가서 봐봐. 네. 그 가서 그럼 지금 농장은 아버님이랑 같이 두 분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?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저는 이제 관리를 좀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 가깝죠. 내년도 가면은 목장을 좀 해볼까 해요. 이 안에서요? 그래서 여기 평평하고 좀 좋은 데를 택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한 초지로 조성을 하고 소와 다른 동물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농장을 해볼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. 체험 농장이 되는 건가요? 체험 농장은 아니에요. 물론 와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고 만지고 즐기고는 할 수 있지만 체험 농장은 그냥 보여주기식 농장이 될 것 같아서 실제 수익이 나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볼 건데 자녀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. 7명입니다. 좀 많은가요? 보편적으로는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아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. 저는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저는 아이들의 구성원들이 4명 이상이 돼야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의 끼리 문화를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4명 정도는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7명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한 번도. 그걸 먼저 미리 동의를 하고 야 우리는 대가족을 만들어야겠어. 지금부터 달리자. 10년 동안 달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고 우리들에게도 큰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복을 되게 많이 느끼셨나 보네요. 그쵸. 그 아이가 가지는 엄청난 행복의 에너지가 있어요. 어른들이 모여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에너지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럼 굴에 오셔가지고 낳으신 거예요? 네, 첫째가 여기 굴에서 태어났고 막내까지도 굴에서 태어났습니다. 터울이 어떻게 돼요? 첫째랑 막내랑? 첫째가 지금 15살이고요. 막내가 6살이니까 총 9살 터울인가?
첫째, 둘째만 1살 터울이고요. 나머지는 다 2살 터울이에요. 마지막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이게 압축적으로 보이는 거지. 자녀분들에겐 어떤 아빠예요? 저는 애들이 저의 영원한 친구처럼 올해 한 해 이 두 해 볼 사람이 아니라 내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. 근데 내가 얘를 보살펴주는 기간은 기껏해야 한 7, 6살 정도 되면 보살핌 끝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살거든요. 하나의 성인처럼. 그러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요. 이 친구들한테 보살핌 받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. 그리고 그때 되면 저는 냄새나고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재미없는 노인네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때 저를 잘 보살펴 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. 지금부터 친구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아마 큰 홀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. 현실적으로도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. 애들하고 지내는 방식에 있어서. 자녀분들은 여기 와서 농사일 같은 거 도와주나요? 네, 재밌어해요? 좋아해요. 지금 큰 애들이 첫째 둘째가 이제 남자애들인데 걔네들한테도 그랬어요. 야 여기서 소 키우는 거 어때? 그랬더니 너무 좋지. 자기도 소를 키우고 싶다. 벌써 그런 말을 해요. 네.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늘 우리 애들이 되뇌이고 있으니까 아마 세뇌가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땅을 보고 여기에서 감농사를 짓는 것보다 풀에서 뛰노는 동물들을 보는 게 아이들에게 감성적으로 훨씬 와닿는 상황이에요. 이 농사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농사가 될 거예요. 재미없거든요. 뭔 짓인가 싶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생산했을 때 훨씬 가치 있는 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일궈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세대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서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그걸 좀 준비할 거예요. 지금까지 한 상자도 공판장으로 나간 적 없어요. 제주도는 어떤 것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? 당시에 저희 와이프랑 굉장히 심한 불화가 있었어요.